자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월요일부터 안 좋을 건 알았지만 아주 날벼락을 날렸고 가장 걱정하던 중국 시장 작살 나면서 한국 시장까지도 상당히 어려워졌고 외국인들은 지난 주말에도 중국 시장에서 탈출 러시를 했는데 한국도 오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힘든 날이었는데 제가 힘든 날이 보통 요즘에 저점이었어요. 단기 저점. 제가 이건 뭐야 이러면은 그 다음날 꼭 오르더라고요. 네. 제가 벌써 네 번째인데 이번 네 번째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하락 기간이 좀 너무 오래 가고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지치실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중국은 사실 완전히 넉다운 수준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실 그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원래 상승하는 줄 알고 플러스 1%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딱 안심하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마이너스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날 한국 시장도 좀 안 좋겠구나 싶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는데 홍콩은 지금 4%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테크도 그렇게 많이 빠졌고 주요 종목들이 10% 이상 빠진 게 너무 많고 네. 특별히 전기차 관련주들은 아주 거덜났습니다. 비아디나 그냥 겨우 7% 정도 빠져서 다행이고요. 7%가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고 리오토 15% 가까이 빠졌고요. 샤오퐁은 17%가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아주 뭐 전기차들 거덜났고 국내도 2차전지 섹터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렇죠.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코스닥은 0.6% 하락으로 그나마 좀 방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2% 초반 정도로 하락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 오늘 또 나홀로 매수를 또 하고 있네요. 코스피에서 6,200억, 코스닥에서 5,000억 돈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또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6,300억, 코스닥에서 3,300억 정도 매도를 계속하고 있고 기관은 뭐 코스피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코스닥에서는 1,50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업종별로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 통신업종이 제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하고 지금 예상 올해 배당 수익률이 6%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SK랑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6%대, 뭐 LG 플러스는 뭐 5%대 정도인 것 같고요. 오늘 통신업종이 3%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철강금속인데요. 오늘 철강주들도 많이 좋았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대한제강, 고려아연, 알루코, 고려제강 다 막 3, 4%대씩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도 1.8%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도 좀 올랐는데요. HMM은 요즘에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잘 가고 있고요. 4.5% 상승을 했고 페노션, 흥하에온 이런 벌크 선사들도 요즘 벌크 운임 지수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금 몇 주 연속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페노션, 흥하에온은 페노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은 오늘 조금 소폭 하락해서 떨어졌습니다. 리오프닝주들 이때까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사실 오늘 제일 충격적인 거는 중국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업종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FNF가 중국에서 굉장히 잘 사업을 해왔었잖아요.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오늘 11.7% 하락을 하면서 오늘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예. 11%라니 웬일이야 이 회사가. 근데 사실은 오늘 얘네만 그런 게 아니고 앞서 잠깐 얘기했던 그 올랐던 그 해운 주식들, 네. 그리고 모두에 설명드렸던 뭐 다른 주식 빠진 것도 중국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이 지금 셧다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전시가 지금 셧다운이 되면 그 중요한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또 그 물류에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물류가 매출 못한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물류 가격이 올라서 HMM 등등이 오른 거고 반면에 그쪽에서 이제 사업 영위하는 쪽은 중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지겠다 해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는 화장품 업종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중국 관련이잖아. 그렇죠. 예, 네. 중국 비중 오늘 조금만 있으면 다 많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네. 코스맥스가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8%, LG 생활건강 마이너스 8% 가까이 떨어졌고요. 네. 한국콜마, 이츠한불 다 6% 가까이 떨어졌고요. 2차전지 섹터도 이제 화학 섹터에 좀 몇 종목이 들어있거든요. 코스모신 소재, SKC, PI 첨단 소재 4%에서 6%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운수장비 섹터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현대차, 기아차 2.6%, 1.7%씩 하락을 했고요. 뭐 만도, 현대위아 다 3%대씩 하락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 섹터, 완성차 OEM 섹터 다 안 좋았습니다.
네, 좀 끔찍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새로운 시험을 좀 하고 있는데 정신은 좀 없네. 화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네, 지금 예. 기능을 하나씩 다 테스트하면서 네. 재밌게 찍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기분이라도 좀 풀으시라고 우리 열심히 재롱을 피우는 과정입니다. 야, 근데 하여튼 오늘 근데 중국이 이렇게 빠진 데는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없지만 러시아하고의 연관성 여부도 또 일부 있었죠. 네, 러시아 사태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가 중국에 지원 요청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중국 측에서 이제 러시아는 도와야 된다는 식의 발언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미국과의 관계도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2차 전지 섹터는 특히 이제 원자재 수급 우려도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총 원가 중에서 변동비 비중이 70% 후반대라고 합니다. 네. 예, 거의 80% 가까이니까 뭐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극재가 또 전체 원가의 24%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 뭐 니켈 가격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부담 요인이고요. 그리고 2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네. 13.68 기가와트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45%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15%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다 항상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전년비로 보면 역시나 기록적인 증가 아닙니까? 전년 대비 145%면 미친 증가율인데 전월비 안 늘었다 이거죠. 근데 작년도 보면 사실은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전월비로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또 올해 연말 기준으로 작년 대비 2배 정도 할 것이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 근데 네. 이게 그렇지 않게 되자 아주 지금 앞서 리오토, 샤오퐁 이런 전기차 관련들 말씀드렸지만 7% 빠진 게 덜 빠진 거니까 아주 예. 난리가 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이 전월 대비 15% 감소한 걸 보고 중국에서 전기차 인기가 식었나라고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배터리 생산량을 보면요, 전년 대비 236%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탑재량이 감소를 한 거는 아마 이 생산 차질이 2월 달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반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 속에서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의 매력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테슬라는 또 주가가 50% 더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 배터리 원가를 줄여나가는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금속 가격 급등세를 견딜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금투에서도 2차전지 섹터 언급을 했는데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가격 상승을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그대로 비용 부담으로 떠안지 않고 요거를 셀업체한테 가격 전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업체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완성차, 자동차 OEM 업체들한테 가격을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비용 부담 이슈는 생각보다 좀 현실과 굉장히 괴리가 큰 우려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생산은 많이 했으나 채택이 덜 됐다라는 거는 자동차를 덜 만들었다는 얘기고, 덜 만들었던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반도체죠. 네. 반도체고, 반도체 중에서 8인치 웨이퍼를 얘기하는 것이고, 8인치 웨이퍼에 대한 증설은 상당히 있었다고 계속해서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램업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양산을 쏟아내는 시점까지는 거의 임박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자동차 반도체 문제가 해결되면서 공급량이 확실히 늘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조건 우하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실제로 지난주에 테슬라 주문량이 2배로 껑충 뛰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요는 사실 탄탄한데 이 공급 차질 때문에 계속 못 만드는 거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 중국이 셧다운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더 심화될 거란 우려 때문에 오늘 2차전지 섹터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그렇죠. 받았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면 저 전기차로 바꿀 걸,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제 네. 휘발유 가격이 어디 가면 뭐 2,000원은 다 넘었고 네. 2,300원, 400원도 보이거든요. 예.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네, 오늘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7%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5.7% 하락, LNF는 8.5%나 하락을 했고요. 네, 굉장히 심하죠. 오늘 뭐 반도체 주들도 뭐 소부장 섹터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 섹터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철강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철강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신호죠. 그렇죠. 예, 중국의 1월달, 2월달 철강 수출
량이 823만 톤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9% 정도 감소를 했고요. 1, 2월 평균으로 따지면 412만 톤이거든요. 12월 대비해서 18%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2020년 9월 달에 383만 톤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철강 수출을 뭐 적게 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이슈죠. 네. 그리고 중국의 바오산 강철은 4월 달에 판재류 출하 가격을 200에서 300위안 정도 인상을 했고요. 2개월 연속 인상을 한 겁니다. 열형 강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350위안 인상을 했고 4월 달 것도 200위안 정도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철강사 주가가 중국 열연 가격 움직임과 동행한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었잖아요, 과거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 열연 가격 상승이 좀 국내 철강사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원재료도 한번 살펴보면요. 철광석 가격은 그래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연료탄 가격은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었어요. 네. 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인상 아무래도 부담이 될 텐데 요거를 가격 전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통향 후판 가격을 3만 원 인상함으로써 2개월 연속 3만 원 인상을 했고요. 동국제강도 10일부터 유통향 이 후판 가격을 4만 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한제강이 4% 이제 많이 올랐고요. 고려제강, 세아특수강 2%대 상승, 포스코도 1.8%, 현대제철도 1% 가까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분위기는 오늘 여태까지 얘기한 다 중국 관련이. 예, 다 중국어. 다 중국 관련, 다 중국 관련 지금. 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장중에 또 폭탄 맞았잖아요. 막 3%, 4%씩 막 지수들이 빠졌으니까 앞서 4% 빠진 지수에 이렇게 빠진 주요 종목들 보면 10%대가 막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이 한국에 지금 오늘 진짜. 근데 이런 정도 중국 빠졌으면 이제 그만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중국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그 사실은 또 아침에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거는 러시아가 중국한테 지원 요청했다라는 뉴스가 사실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했었죠. 네. 네. 아니 뭐 알리바바가 지금 300불이 넘었었는데 100불이 깨졌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그때 중국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회사 아닙니까? 맞죠? 예, 우리나라 치면 삼성전자가 3분의 1 토막 난 거니까 네. 굉장히 큰 상황이긴 하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중국 관련된 주들 중에 많이 빠진 것 중에 컨텐츠 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최근에 이 한국 드라마 방영을 허락을 계속 광전천국에서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컨텐츠주들 주가가 며칠 연속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뉴가 오늘 제이 콘텐츠와 함께 이제 7%대 하락을 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5%대 하락했고 뭐 버켓 스튜디오, 덱스터, 뭐 콘텐츠 관련주들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 러시아가 도움 요청했다고 그 뭐 뜬소문이라는 소식도 있고 지금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중국이 그걸 지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친 거지. 그럼 3차 대전 아닙니까? 미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간에 이제 중국이 이제 러시아를 옹호하는 발언을 좀 했었거든요. 지원을 하겠다는 네.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안하죠. 아니 뭐 쌀이나 퍼주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야 뭐 가능한 인도주의적 차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어려우니 뭐 쌀은 준다 뭐 이런 거야 뭐 물론 말은 안 되지만 가능성은 그건 열려 있을 수 있지만 뭐 지금 아침에 회자된 것처럼 무슨 무기 원조를 그래서 이미 미국이 또 경고했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예, 트럼프 네. 시절에 거의 매일같이 찾아보던 이 미중 분쟁 관련 이슈 요것도 올 한 해 계속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중국 비중이 굉장히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회사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스마트폰 관련 뉴스도 또 중국발이죠. 스마트폰 이슈요. 네. 그렇죠.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지금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2월 달까지 중국의 누적 스마트폰 수요가 전년 대비 10%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현대차 증권에서 노근창 센터장님이 분석을 했는데요. 화웨이가 이탈한 이후에 중국인들의 교체 의욕이 감소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요 두 가지를 원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포, 비보, 샤오미가 이 리지드 OLED, LCD 위주로 스마트폰의 신규 부품 발주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 등 일부 업체들은 이제 3월에도 또 디램 가격을
인하하고 있고요. 디램 가격의 2분기 하락폭은 크게 축소가 되겠지만 조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셋 업종 주가가 계속 최근에 안 좋습니다. 갤럭시의 GOS 논란 이후에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MC넥스가 한 4% 하락, 슈피겐코리아도 3.6% 하락, 인탑스, 파트론, 세경하이테크, KH바텍, 파인테크닉스 다 1, 2%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서버 업체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업체는 역시나 휴대폰 업체니까 휴대폰 업체 총량이 중요한 총량이 얼마나 많은 매물을 심느냐가 중요한데 저렇게 매물을 안 심으면 뭐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한테도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이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론장에 뭐 셀트리온이 4%,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5%, 6%씩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거래 정지 우려가 해소가 됐습니다. 네. 금융위 산하의 증권 증선위에서 개발비, 뭐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요걸 과대 계상하거나 주석 미기재했다 이런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네. 중과실로 판단되면 이제 검찰 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 정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리스크에서 해방됐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거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어쨌든 결론이 이렇게 났으니까요. 네, 증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면피를 받은 거예요.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중과실이라고 표현했어.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한데. 근데 뭐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거죠. 그렇죠. 그 덕분에 사실은 코스닥은 오늘 훨씬 더 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들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체감보다는 지수가 덜 떨어졌죠. 체감 지수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오늘 네. 코스닥에서 상위 차지하는 뭐 게임주도 많이 떨어졌고요. 2차 런지가 엄청 많이 떨어졌고요.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이 헬스케어는 올라서 이제 바이오는 조금 괜찮았거든요. 네. 물론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많이 빠진 것들은 오늘 좀 크게 그렇죠. 빠졌는데 헬스케어가 많이 버티면서 그나마 조금 지수가 잘 방어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서 오늘 천차만별 주가가 갈린 종목들 중에 이제 메지온이 오늘 22% 하락을 했습니다. 오우. 네, 요거 FDA 3상 걸려 있는 회사이거든요. SK 바이오팜 이후로 두 번째로 이제 개발부터 임상 3상 완료 후 제약 나오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두 번째 회사가 될까 말까 요 기대감이 참 많았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은 22% 하락을 했습니다. 뭐 결과가 아직 공개된 건 아니고요. FDA하고 2월 달에 회의를 했었는데 이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검토 기간 연장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좀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FDA에서 실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실사가 좀 제한이 되나 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예정된 기간보다 계속 연장되고 있는 사례가 좀 많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2월달 회의에서는 이제 NDA 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은 다루지 않았다고 하고요. FDA 측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고 검토 기간이 연장돼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다라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뭐 메지온 측에서 2월 25일에 추가 자료를 이미 FDA에 제출한 상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회사 측에서는 3월 18일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FDA하고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이후에 공식적인 일정을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메지온이 제시했던 예상 허가 시점이 3월 26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네. 아무래도 뭐 된다고 하는데 안 되면 바이오는 크게 얻어맞게 되는 업종 중에 하나죠, 항상. 네. 오늘 사실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밀렸던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 업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건설주들 그 대선 결과 발표 이후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오늘 오전만 해도 굉장히 큰 거의 업종 상승률 1위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아주 좋았었어요. 예, 근데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국토부의 붕괴 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등록 말소 처분 우려에 급락을 했습니다. 아직 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3월 중에 발표한다라고 했거든요. 재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적한 것 중엔요. 무리한 구조 변경, 콘크리트 부실, 감리 부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고요. 이번 사고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등록 말소 처분도 가능한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면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이 되면서 오늘 현대산업개발이 11% 하락을 했고요. HDC도 모회사 주가도 4%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NH증권에서 진에어 목표가를 하향을 시켰습니다. 27,000원에서 23,000원으로 15% 정도 하향을 했는데요. 연료비 증가를 아무래도 실적에 계속 반영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2년, 23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연료비 증가 때문에 기존 대비 7%, 14%씩 하향을 시켰고요. 네. 향후 연료비가 이렇게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비용 추가 분담 우려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근데 이제 유상증자 를 할 것이냐. LCC들은 항상 이 문제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진에어는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이나 현금성 자산이 1,8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운전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는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NH에서는 보고 있고요. 네. LCC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제 4월 1일부터는 입국자 격리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7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요. 음성이 나와도 격리를 합니다. 근데 네. 이게 4월부터는 안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해외 사례를 보면은 격리 기간이 축소되면 곧바로 여행 수요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4월부터는 좀 비행기 예매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여행사에선 주요 여행지, 뭐 괌 가면 어떤 게 필요하다, 하와이 가면 어떤 게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어떠다 이런 백신 접종 필요 사항들이 다 각국마다 다르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서도 지금 결혼하는 제 지인들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을 가려고 예약하는 사례도 이제는 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의 뭐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는데 또 재미난 뉴스가 있어요. 요즘 포켓몬 포장에 빵이 엄청나게 팔린다면서요? 아, 네. 요거는 참 주말간에도 굉장히 많은 유튜브 콘텐츠들로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포켓몬 빵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사 먹었던 거거든요. 빵도 뭐 맛있고 맛없는 것도 있지만 빵을 버리고 그 안에 있던 스티커만 모으고 요런 행동들을 좀 그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게 네. 98년도에 이 빵이 처음 나왔고요. 한창 인기를 끌어모으다가 좀 논란도 있고 한 뒤에 2006년도에 단종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올해 2월 달에 2월 24일에 재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 먹는 줄 알았더니 네. 알고 봤더니 그 98년도 때 그때 출시했을 때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지금 제 또래들 네. 30, 40까지 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금력이 이제 좀 되잖아요. 그때 초등학생 때는 엄마한테 용돈 힘들게 받아서 먹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돈을 벌다 보니까 빵 막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빵이 지금 편의점마다 쇼티지 상황이고 어디 가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나침반님도 한번 사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이거 최근에? 최근에는 없고요. 초등학교 때는 저도 엄청 모았고 공책에다가 다 스티커 모아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그쵸. 자랑하고 이랬죠. 참 우리는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참 고민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참 티 없이 맑죠. 스티커를 몇 개를 붙였느냐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그죠? 참 이런 게 참 좋다. 그죠? 어린이들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또 다시 좀 상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려운 장에 오늘 집에 가면서 포켓몬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참 신기하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먹었던 그 맛있던 빵이 있어요. 초코롤 2개 박혀 있는 네. 그 빵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유튜브를 보고 그게 갑자기 땡기더라고요. 어디 투썸 케이크 이런 거 안 부럽게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야, 그래서 저도 좀 하나 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하나 겨우 사가지고 그거 뭐 먹던 때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그렇죠. 박스로 사겠구만 잘하면.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말이죠. 아마 안 믿으시겠습니다만은 바나나가 수입 제한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었는데 바나나 한 송이 500원이었어요. 믿어지셔요? 딱 하나가요? 한 개요. 네, 한 덩어리 말고 한 개, 낱개 한 개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면 어머니께서 그랬지. 둘 중에 하나를 저한테 사주셨어요. G4 한 마리를 사주시던가, 주포 100원, G4 한 마리를 사주시던가, 아니면 바나나 하나를 주는. 특별하게 많이 아픈 주사를 맞으러 갈 때는 바나나를 걸고. 그럼 뭐, 가는 거지 뭐. 그럼 바나나를 어떻게 먹었냐? 우리 바나나를 빨아 먹었습니다. 하도 아까워가지고. 우리 그랬다가 90년대 후반인가요? 중반인가 이게 자유화가 돼요. 그때 막 한 송이에 3,000원, 4,000원, 5,000원 막 이랬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지. 한 2주일을 바나나만 먹고 지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바나나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무슨 과일 좋아하면 바나나. 믿어지세요? 무슨 과일 좋아하는데 바나나 했다는 게?
그러네요. 그게 굉장히 비쌌네요. 하나에 그때 당시 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엄청나게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었다니까. 그랬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 맞아.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야 그거를 그래서 그게 자유화 풀리고 나서 엄청 사 먹었는데 지금 포켓몬 보니까 저는 그게 떠오르네요. 그렇죠. 요즘에 당근마켓 들어가면 요 포켓몬 스티커가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아, 엄청 비싸게 팔리는데요. 빵 하나는 한 1,500원밖에 안 하는데 요 스티커를 한 10,000원, 15,000원. 그리고 또 희귀한 그런 스티커는 뭐 훨씬 더 비싸게 팔고요. 몇만 원에 팔고 모음집은 뭐 한 100만 원에 파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를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뭐 어떤 거는 막 억 단위로 올려놓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미국에서 야구 카드 모으는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네요. 그런 느낌이죠. 네. 어른들이 네. 참 재미나네. 그런 세상도 있네요. 그래서 이 포켓몬 빵을 제조하는 이 SPC 삼립 음. 예, 그때랑 같은 회사인데요. 오늘도 6% 상승했고 최근 3일 동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네, 오늘 좀 구성이 다르게 해봤는데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좋았는지. 정신 사나웠다면 또 솔직하게 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네, 그럼 옛날로 그냥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네. 예,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8시에 연합 인포맥스에서 네, 우리 연합인포맥스에서 재미난 항상 베스트 애너를 초청하니까요. 뭐 그렇게 시간 낭비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셔서 구독도 좀 많이 해주고 그게 지금 우리 채널에서 얘기해 주는데 그거 사실 그 들인 돈에 비해서 리턴이 너무 없는 채널이에요. 그렇죠? 우리 좀 답답해, 그지? 근데 굉장히 좋은 채널이거든요. 그런 채널은 투자자를 위해서는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코너니까. 그래서 가시면 꼭 구독도 해주시고 좀 지지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